어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59분간 최후 진술 이어갔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상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방점은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최 교수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발이다. 좀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 저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처벌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 끝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끝낸 겁니까? 국회가 의결해서 끝낸 거잖아요. 만약에 국회 의결 안 했으면 계속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군대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헌법기관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헌재가 그걸 통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리고 지금 조사된 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란 재판 같은 데 보면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잠깐 하고 끝냈는데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요? 아니, 법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가지고 체포하러 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방해한 게 잘못이죠. 저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저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거는 국민들 볼 때는요. 그리고 저런 분을 지지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건 끊어내고 불법적 행동을 하는, 법 앞에 어느 누구도 다 평등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잠시 위임해서 맡겨놓은 권한이에요. 그게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전의 대변인님. 구형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검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최대가 4년인데 그것보다도 높은 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상 좀 선행 판단들이 있어서 불리한 것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체포방해 의혹은 비상계엄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었는데 서부지방법원이 이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관할이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조금은 판단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든 일단락된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뒤에 있었던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한 차례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에 모두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짚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맞거든요.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폭주,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최후 진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을 짚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